아이고.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아이고 떨립니다. 아, 왜 떨리세요? 잘 오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인형 같아요. 오늘 인형같이 꾸몄습니다. 아가씨가. 아이, 감사합니다. 네. 찾아주셔서. 아, 예. 네. 자, 그러면 어떤 사연이 있으신지 그림으로 먼저 예. 표현을 해주시면 맞춰볼게요. 예. 그림 그리면 못 떨리더라고요. 그리시죠? 어떻게 알았어요? 다 그러셔요. 아, 사람 얼굴이네요. 서로 안 웃고 있어요. 네, 거기도 안 웃고 있어요.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이가 이쁘지만 뭐 갈등 같은 것도 있죠. 아이하고요. 예. 지금 몇 살 됐어요, 아이가? 아이가 19이에요. 19. 예. 그럼 고등학생이네? 예, 고3이에요. 고3이고. 근데 저희 아이하고 저는 40 차이예요. 아, 네. 40살 차이예요. 아, 제가 41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렇구나. 위에는 몇 살, 몇 아, 살이에요? 저희는 하나예요. 늦게 낳았어요. 늦게. 얼마나 이뻐. 예, 얼마나 이쁜데 이쁜데 이제 엄마 나이가 많이 차이 난다고 학교도 못 오게 하고 친구들 엄마는 다 40대, 30대인데 왜 엄마는 나이가 많으냐고 나를 왜 이렇게 늦게 낳냐고. 그러시구나. 근데 제가 볼 때는 19살의 엄마로서 손색 없이 그 아름다우시고 정말 젊으시고 그러신데. 아, 젊으려고 아이 때문에 더 젊어졌다고 할 수도 있겠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머리도 새치가 있는데 머리 염색 안 는다고 엄마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 때문에 새치 볼 때마다 아이 생각이 나. 아이 때문에 해야지. 예, 이런 생각 들고 엄마가 나이 들어 보이는 거 싫다고 그러고 친구들이 왔을 때 친구들이 엄마를 보고 이제 평가를 하나 봐요. 이런 니네 것들이 엄마 왜 있더라고요. 늙어 보여? 이렇게 하면은 좀 기분 그렇죠. 나쁘고. 예, 예. 아이가 왜 나를 늦게 낳았어? 왜 낳았어? 이렇게 자꾸 얘기할 때 그런 데는 참 암담하더라고요. 이래서 그 아이는 이쁘지만 나는 이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가 나이 먹은 게 슬프구나, 안 좋구나 이 생각이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실제로 조선시대에 홍유손이라는 세조때 선배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76세에 분이를 낳았습니다. 76세에 낳았는데 그 애가 이름이 뭐냐면 지성이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따님은 자기 또래의 자기 친구들이 도저히 가지지 못하는 아주 특별한 어머니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30년 이상을 생각해서 나를 낳았다. 나는 정말 특별한 생각과 오랜 궁리와 기다림 끝에 얻은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아이의 존재가 얼마나 특별하고 어머님도 자기 또래 다른 애들은 도저히 가지지 못한 어머니가 계신 거죠. 그 독일 철학자 중에 이제 니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나치게 많은 죄의식이 인간을 병들게 한다. 너무 많은 죄의식, 죄책감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요. 나이든 엄마라는 것 자체 일종의 원죄 같은. 예, 그래서 미안하고. 미안하고. 예. 거기다가 체력적, 정서적으로 공감대가 참 쉽지 않아. 그것도 미안하고. 그 수없이 많은 죄책감들이 다 얽히고 설켜가지고 아이한테 심리적으로 이미 의리예요. 그러지 않아도 모든 부모는 다 아이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의리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의 아니야. 의도 아니고 병이야, 병. 예. 그런 위치를 스스로 그렇게 생각이 굳어져 버리신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때는 너 이런 식으로 다른 데 가서도 그러니? 그랬더니 엄마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예, 엄마니까. 네. 엄마가 일하느라가 힘들다 그러면 그래서 어쩌라고 돈이 없다 그러면 돈을 더 많이 벌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 아이가 정말 엄마랑 힘든 건 알고는 있는지 어떤 때는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분명히 알아요. 분명히 아는 것 같은데 아는데 마음속에 뭔가 지금 뭔가 있는 있어, 거지. 지금. 다툼이 있어요, 딸내미하고 지금. 가정의 이제 형편이나 또
그 아빠에 대한 것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생기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빠가 좀 이렇게 지병으로 좀 하늘나라 먼저 가셨어요. 한 1년 정도 아팠어요. 근데 이제 아파도 이렇게 집에서 누워서 아프지 않고 그냥 일을 했어요.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상황. 이게 사람이 한치 앞을 모른다 하잖아요. 그게 갑자기.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새 의술이 얼마나 좋은데 병원 가면 낫지 이 생각을 했어요. 아이가 갑자기 이 아빠 말을 전혀 안 듣는 거예요. 무슨 아빠 얘기만 해도 난리 나고 물어보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한 2년을 아빠 말을 한마디도 못했어요. 2년 지나서 처음 아빠에 대한 얘기를 무슨 말을 했어요? 아빠가 보고 싶다고. 2년이 지나서. 예. 아빠가 있었으면 이러지 않을 건데. 그러면서 아이가 이제 속상해하고 아이가 심리 얘기를 전혀 하질 않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런 건가 보다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루 싸우고 났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때문에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돌아가셨던 그때가 따님은 이제 막 초등학교 6학년 한참 예민하고 사춘기 때 사실 어머니도 그때는 갱년기에 가까운 예. 힘들고 지친 때쯤 맞아요. 네. 갱년기가 너무 심해서. 네. 하필이면 시기가 너무나 안 좋게 그때 참 큰일이 벌어진 거. 그 부인과 딸이 받았던 그 마음 심적인 충격은 남은 사람들이 좀 나누실 필요가 있어요. 같이? 네, 네. 같이. 따님한테 네. 어머니의 죄책감을 표현한 적 있어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따님이 먼저 아빠 얘기 안 하니까 엄마도 예, 같이 예, 안 하고 예. 눈치 보고 그렇죠. 기다렸던 거죠. 예. 서로 안 하기로 마치 약속한 것처럼. 예, 아이한테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다. 아이 앞에서 말을 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괜히 말을 하면 애가 상처가 더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애도 자체가 안 되고 마치 2년 동안 따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단어조차 꺼내지 않은 것처럼 내가 남편을 잃고 내 감정을 억누르고 있으면 아이 역시나 엄마 눈치 보면서 못 꺼내는 거죠. 일단 유가족의 공통된 심리는요. 나 때문에 죽었다는 마음이 다 있어요. 누구나. 내가 더 잘했으면 살았을 수도 있다. 살렸을 수도 있다는 마음은 같이 느끼지만 따님이 감당하기는 그게 힘들어서 감당이 안 돼서 투사를 하는 거예요. 그 따님이 감당이 안 되는 그 죄책감을 엄마한테 던지는 거죠. 모든 게 엄마 탓이라고 말하는 거에 계산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사실 따님 입장에서는 따님이 살기 위해서 그래서 편한 만만한 엄마인데 말씀 들으니까 그런 아빠에 대한 그 잔재들이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있죠. 아직 이렇게 다 떠나보내지 못하고 원망이든 이런 것들이 간직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쏟아내야 느낌이 되는 들어요. 거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너를 떠나보내면서 내 마음에 너를 간직한다. 그 마음으로 나는 또 나를 만들어간다. 우리 보통 사별을 하게 되면 사별하는 대상을 떠나보내면서 마음이 묵고 이러면서 이제 또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애도를 잘하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롤랑 바르트라고 하는 이제 문화 평론가였던 사람이 당신의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롤랑 바르트에게는 굉장히 큰 존재였죠.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 그 상실의 아픔을 어떻게 견뎌냈냐면 엄마에 대해서 계속 글을 씁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그 다음 날부터 쓰기 시작을 해요. 2년 동안 그 글을 써요. 그러면서 엄마의 죽음을, 엄마의 부재를, 그 슬픔을 애도하는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식이에요. 매일매일 아빠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한 가지씩 기록해보는 거.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있는 응어리와 한도 같이 쏟아낼 수도 있고. 그러면서 아버지를 혹은 남편을 떠나보내는 거죠.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냥 진짜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부들켜 안고 울어도 돼요. 따님이 느끼는 감정이 곧 내가 느끼는 감정일 것이고 그것이 40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정말 돌파구가 될 것 같아요. 마음 깊은 곳에 공감, 뭔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한번 정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깊이 안아주고 울어주고 하면 좀 속이 풀릴 것 같은 그런 느낌. 어떻게 보면 엄마가 더 어린아이가 돼서 아이한테 어리광을 부려보면 어떨까. 나는 이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딸은 딸이고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저는 제 인생의 주인공이 우리 애들일 것 같아요. 남편일 것 같아요. 누구예요? 저죠. 나지. 그죠? 그죠, 나지. 자, 딸내미에게 한마디. 야, 엄마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거야? 우리 딸 엄마랑 둘이 행복하게 잘 살자. 여행도 많이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뭐 이런 게 아이들 소원입니다. 아이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일단 너무 마음속에 담아두지 마세요. 이 마음, 이 응어리진 거 누가 알아줘. 이 응어리를 여기다 푸십시오. 딴 데다 풀 수는 없잖아. 여기다 한번 세게! 자, 세게! 감춰뒀던 힘을 다 감춰뒀던 응어리야, 나가라!